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무척이나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저도 기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소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다시피 정직하게 나온 소식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XRP 가격 같은 경우는 29센트에서 아직도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29센트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매미처럼 쫙 달라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경 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좀 생겨갖고요. 제가 웬만하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방송에서 전혀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튼 좀 골치가 약간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TV를 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마련의 꿈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이제 더욱더 실감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들 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정말 좋은 호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어제 같은 경우는 XRP에서 자금 순 유출이 좀 있었다라고 하죠. 비트코인과 이오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왔는데 XRP는 866만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수요일 직전에 XRP의 큰 펌핑을 기대를 하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가격 변동의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분석가들 한 명 두 명이 수요일 펌핑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루크 마틴 벤처 코이니스트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나는 최근 수요일 전에 XRP 큰 상승을 포기했다. 예상하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분석을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치고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펌핑을 준다라던가 이 컵앤핸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떡상하면서 그 전까지는 잘 올라오고 있던 XRP 사토시 차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목표였었던 4천 사토시에 다다르지 못했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버렸다. 아, 이런 개똥, 내년 수요일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물론 모든 것이 이 사람 말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사람도 한 명의 분석가일 뿐이고 분석가들도 종종 많이 틀리곤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항상 XRP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름 이렇게 희망회로도 제공했었던 매탱이가 배신을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매탱이는 최근에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들고 있던 450만 개가량의 XRP를 팔아치웠고 나는 더 이상 XRP를 들고 있지 않다. 잘 있어라 바보들이란 트윗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나온 바보들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홀더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XRP 상승을 바라고 있는 분석가들, 그 올빼미 친구 있죠? 그런 애들이랑 제가 어제 또 공유를 했었던 분석가가 있었죠. 무슨 개코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XRP가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 수요일 전에 떡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면서 한마디로 토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짱돌을 집어가지고 도망가는 매탱이에 던져버리고 싶은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XRP 상승을 예상을 했었던 분석가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수요일 때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탈출하기 위해서 이번 수요일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는 약간 좀 침울한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이 가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개미들이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XRP 차트와 멕시코 비스오 거래소 있죠.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엑스래핏 실시간 유동성 차트를 한번 겹쳐가지고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 실시간 유동성이 올라갈 때마다 XRP 가격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가격이 좀 떨어졌었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가격이 올라갔었고 그러다가 비트코인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떨어졌었고 다음에 유동성 상승량과 함께 XRP 가격도 계속 올라가다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한테 걸려가지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여기 묶여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XRP의 발목에 비트코인이라는 족쇄가 걸린 듯한 그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언젠가는 XRP 힘이 세져가지고 이 족쇄를 끊고 더욱더 많이 사용되면서 가치도 올라가는 그날을 제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머니 2020가 있었죠. 리플사의 카이나 반다이크 씨가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유리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즉 유리천장을 깨 부시는 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카이나 반다이크 씨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리플사에 오기 전부터 페이팔에서 이미 상당히 성공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론 해먼드 씨와 미국의 하원 의원이죠. 워렌 데이비슨이 한자리에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워렌 데이비슨 하원 의원은 암호화폐 지지자로서 대론 소토와 함께 토큰 분류법을 발의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토큰 분류법을 발의를 했을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론 해먼드이고 지금은 리플사 규제에 관련된 팀에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토론 자리에서 토큰 분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론 해먼드 같은 경우는 앤드류 양, 에릭 스왈웰 등 다수의 2020년 미 대선 후보들이 토큰 분류법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 산업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 것은 큰 진전이다. 리플 워싱턴 사무소는 의회에서 규제 당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리플사가 로비도 정말 많이 했었고 정치인들 중에 XRP와 리플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자회사, 이 투자회사인 스프링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핀테크 업체인 스트라타를 인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들은 스트라타 랩스가 개발한 노드 운영 및 확장성 관련 자원은 생태계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툴이라며 전세계 개발자들이 인터레저 프로토콜 네트워크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트라타 랩스 소유 코드를 오픈소싱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XRP 관련된 생태계 그리고 인터레저 프로토콜까지 전방위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리플사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바로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에서 자바가 구현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하이퍼레저 퀄트 1.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바 플랫폼에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에 있었던 XRP 관련된 소식들 XRP 리서치 센터님께서 모아주셨는데요.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리플사가 게임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포르테 플랫폼에 디스트럽터 빔 그리고 아들 오션이 개발자 파트너들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게 될 아이템을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관련된 결제를 진행하는데 XRP가 쓰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스타램이 이름을 니움 오픈머니로 바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플사가 이번에 규제에 관련해서 새롭게 고용을 한 사람이죠. 벤자민 멜니키가 리플사에서 아메리카스 지역의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또 임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벤자민 멜니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블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에서 이미 규제에 관련된 경력을 상당히 쌓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뭐 한마디로 애송이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XRP 레저 앱스에서 XRP 레저 탈중화 거래소 모니터링 사이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XRP 레저 앱스라는 곳이고요. 그들이 공개한 웹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푸마 브라우저가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고 칼 블록체인 엑셀레이터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여섯 번째로 머니테리 페이페이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넘어가서 크리스 랄슨이 비영리 조직 레그테크 모임인 Alliance for Innovative Regulation에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모임의 트위터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레그테크라는 것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대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규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파고 FX, 이 센텐들 뱅크의 파고 FX가 영국과 EU, 유럽 쪽에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곧 있으면 이 파고 FX 앱이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 버전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 그 다음엔 아홉 번째 소식, XRP가 저스틴 비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가 되었다. 열 번째, 머니그램은 2019년 말까지 새로운 실시간 유동성 경로들을 열 것이다. 11번째,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하이퍼레저 퀄트 1.0이 출시가 되었다. 12번째, 스프링 개발자팀이 스트라타 랩스를 인수했다. 13번째, 리플사가 실시간 유동성에 관련해가지고 영국 쪽에 사람을 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SBI 그룹 계열사들은 국제 송금을 할 때 실시간 유동성, 즉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은 요지부동이냐? 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XRP는 가격이 절대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중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이 XRP를 더욱더 싫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트위터에 남긴 글인데요. 누가 나에게 사람들이 XRP와 리플사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라. 나는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로서 주마다 XRP를 사용해서 펀드를 다른 거래소로 보내고 입금과 출금을 하는데 쓰고 있다. 매우 편리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줍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로서 XRP를 활용해보니까 굉장히 편해. 근데 안티들이 왜 이렇게 많지?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XRP의 역할을 그냥 묘사를 해놨습니다. 자금을 옮기고 이 암호화폐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 바로 브리지 커런시로서의 XRP의 역할. XRP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XRP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XRP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XRP만 들고 있으면은 세상 그 어떤 통화든 자산이든 교환이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안티가 많은 것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고요. 언젠가는 XRP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방송도 더 잘 되겠죠. 자, 그리고 XRP 안티들이 많은 만큼 바로 이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짜 리플사의 공식 채널이 등장을 했는데요. 유튜브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한국말로도 뭐라고 찌끄려놨죠. 나쁜 놈들이. 한국말 쓴 거 보니까 한국말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에라이 씨,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도와주고 있냐. 이런 놈들은 세종대왕한테 끌려가가지고 구석에서 쳐 맞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미끼를 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그리고 사기꾼 조심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세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가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스프링사에서 이제 포럼을 열고 공짜로 아침밥을 또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스프링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 마지막 사진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가지 정보들과 어쩌면은 약간 좀 기운 빠지는 소식이 포함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주눅 들지 마시고 기운 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이 채널 유지하고 오늘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전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토마토 농장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남은 휴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